오늘은 이 세금과 공과금의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다는 겁니다. 법인세겠죠.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다. 그럼 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게 맞겠죠.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법인이 영업 활동을 하면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에 하나가 법인세 비용입니다. 법인이 업무를 하면은 법인세는 무조건 이익이 나면은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업무와 함께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게 맞겠죠. 근데 세법은 이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법인세를 법인세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 송금 불산입 기타 사의 유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송금 불산입 세무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법인세 비용은 분명히 법인 업무와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세법은 법인세 비용 전액입니다.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 현금 유출 항목이죠. 현금 유출 항목이고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을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는 약간 좀 이유가 웃겨요. 법인세 예를 들어서 300을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입금이 500이고 송금이 300인데 이게 법인세 비용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거를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면 그 200에 대해서 법인세를 각 사람들 소득 금액은 200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다 법인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법인세 비용은 30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송금 항목이 법인세 비용 외의 송금 항목이 270 그리고 법인세 비용이 30이라고 가정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법인세 비용을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면 이 200에 대해서 10%를 곱하겠죠. 이 각 사람들 소득 금액이 200이고 법인세율을 10%로 가정하면은 그럼 법인세는 2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을 여기다 다시 또 집어넣으면은 또 각 사람 소득금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복잡해집니다. 법인세 비용을 송금으로 인정하면은 각 사람 소득금액 이게 계속 바뀌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세금을 계산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을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세 비용을 송금 불산입하는 이유는 세전 소득으로 환원시켜 법인세를 곱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법인세 비용을 송금을 인정한 순간 그 세전 소득 있죠. 각 사람 소득 금액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법인세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세 비용은 업무 관련 비용이므로 송금으로 인정하는 게 맞다. 하지만 송금으로 인정하면 그 사람들 법인세가 송금으로써 법인소득에서 공제됨으로써 과세소득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겁니다. 각 사람 소득금액에 영향을 줘서 순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아예 그냥 귀찮으니까 법인세 비용은 무조건 송금 불산입으로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해가지고 세무조정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이 법인세법 2차 세무회계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법인세 비용이 얼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그 법인세 비용을 송금 불산입 해가지고 기타 사회 유출 해가지고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 하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세금과 공과금의 송금 불산입. 세금은 국가가 국가 운영을 위해서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품이다.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송금에 산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각 사람들의 납부할 거는 납부할 법인세. 이것도 중요한 게 외국 법인세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외국 법인세 이 본점이 있고 외국에도 뭐 지점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법인 설립하면 당연히 그 외국 법에 의해서 외국 법인세를 납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에 회사 자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뭐 베트남에 지점을 둔다. 그러면 베트남법에 의해서 베트남에서 이 법인세를 납부하겠죠. 그러면 그 베트남에서 납부한 그 법인세도 송금 불산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외국에서 납부한 그 법인세에 대해서 나중에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해준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중 과세 조정을 해준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과세하고 베트남에서 법인세 과세하면 이중 과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통해서 베트남에서 납부한 그 법인세는 세액 공제하니까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은 전부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단 각 사람 소득금액 계산할 때는 이 법인세 있죠. 외국 법인세액을 포함해서 전부 일단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이거 법인 지방 소득세 아시죠? 이 법인세 곱하기 10% 하면 법인 지방 소득세 이것도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포함해 가지고 전부 다 아시겠죠? 이거 법인세 그리고 거기는 외국 법인세 포함하고 그 다음에 법인 지방 소득세 이것도 포함하고 또 아시겠죠? 법인 지방 소득세까지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일단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회사가 법인세 비용을 처리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외국 법인세 송금 산입하는 방법 선택한다. 이거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법도 배우니까 지금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모르니까 일단 스킵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세법에 규정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납부한 세액, 가산세. 세법에서 어떤 그 의무 있죠. 세법에서 어떤 뭐 제출 의무, 서류 제출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의무를 위반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를 납부하겠죠. 근데 이런 가산세를 예를 들어 송금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송금을 인정한 부분 곱하기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법인은 이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법 의무 불이행이다. 세법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가산세. 세법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가산세는 이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 그러니까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현금 유출 항목이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이런 식으로 세무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죠.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다. 이 부가가치세가 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부가가치에 부과한다. 사람들의 물건을 사서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태어나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죽음하고 세금이다. 그러니까 학생들 있죠. 학생들은 뭐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 안 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그 만약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먹잖아요. 그럼 거기 햄버거 만약 5,000원짜리 먹으면 5,000원짜리 10%인 500원에 대해서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소비 행위, 뭐 물건을 사는 그 행위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돼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그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자 있죠. 맥도날드 점주 이 사람이 5,000원이면 원래 햄버거 값이 5,000원인데 거기 500원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5,5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000원은 자기가 먹고 500원은 국가에 납부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역진성이 강하다. 부자들도 세금 햄버거 먹을 때 똑같이 500원 내고, 가난한 사람도 500원 내고, 햄버거 할 때 500원 내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소득세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소득을 많이 벌면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런 부가가치세는 소비세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징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뭐냐?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이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이때 부담하는 이 부가가치세. 제가 아는 분이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식당 건물을 짓는 겁니다. 식당 건물. 그러면 이 건물 관련해 가지고 재료비, 뭐 노무비 이런 게 발생하겠죠. 그래가지고 얼마에 계약했냐?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인데 거기에 부가가치세 포함해 1,500만 원 해가지고 총 1억 6,500만 원으로 계약한 겁니다. 그럼 이 1,500만 원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에요. 이거는 사업자니까 사업자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1,500만 원 환급. 아시겠죠?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뭐 사업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고 나중에 환급받는다. 이 중요한 게 환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식당 건물 짓는데 1억 6,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건설업자한테 1억 6,500만 원 지급했지만 이 1,500만 원은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금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겠죠. 송금을 인정받는 것은 현금 유출 항목으로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 사업자 손해본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가시세 매입세액은 이 건설업자한테 주면 이 건설업자는 1,500만 원을 부가시세 신고서에 납부하고 이 식당 건물 상가 주인 이 사람은 사업자 부가치세 신고할 때 1,500만 원 환급받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본 게 없다. 그러므로 이 부가시세 매입세액은 송금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송금 불산 항목이다. 그리고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 서비스세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시면 벌금, 과료, 과태료 이런 거 체납처분비. 벌금은 국가 형법을 위반한 거예요. 벌금은 형법을 위반, 이 사람이 형법을 위반해 가지고 벌금을 때려 맞은 겁니다. 벌금 맞으면은 빨간 줄이 딱 끊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법을 위반해 가지고 형사처벌 받은 경우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금 유출 항목이죠. 근데 이거를 송금으로 해주면은 그만큼 이 사람은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송금 인정, 쉽게 말하면은 벌금이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인데 이거를 송금으로 인정받으면은 이 500만 원의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이득을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금이 1억 원, 송금이 원래는 5천만 원인데 이 벌금 500만 원 있죠. 이거를 송금을 인정받으면은 5,500만 원만큼 송금이 돼가지고 그러면 4,500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율 10% 곱한다는 겁니다. 10%. 그럼 납부할 법인세는 450만 원이죠. 근데 만약 송금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벌금 500만 원을 송금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입금은 1억 원, 송금은 이게 송금을 인정받지 않으니까 5천만 원. 그럼 이게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5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벌금을 500만 원 송금 인정받으면 이 500만 원과 450만 원 차이인 50만 원만큼 이득을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송금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벌금은 법을 위반해서 형사처벌 받는 건데 이걸 송금을 인정해주면은 이 사람은 이득을 본다. 500만 원에 법인세율 10%를 곱한 금액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료, 과태료 있죠? 과태료. 벌금보다는 더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뭐 노상방뇨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가상금, 체납처분비 이런 것들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체납한 경우, 그러니까 국세를 납부를 체납해가지고 체납처분한다. 체납처분은 아시죠? 그 압류해가지고 공매하고 매각하고 그런 행위입니다. 그 국세징수법 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법령에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이런 거는 송금 인정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시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어떤 법령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인 사업자가 폐수를 강에다가 무단 방류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해가지고 감시하는 그런 부수가 있어요. 환경관가 있어요. 환경과 거기서 폐수 배출하는지 감시하고 그럽니다. 걸렸다 그러면 폐수 배출 가지고 그 법령 의무 불이행이죠. 그래야 납부하는 공과금, 폐수 배출 부담금 이런 거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법을 위반했는데 이런 사람한테 납부하는 그런 공과금을 송금을 인정하면은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득보는 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송금 불산임. 그 다음에 보시면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결 납부세. 이거는 연결법인세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세 비용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이 농어촌 특별세는 이 법인이 조세 감면 받은 경우 있죠. 그럼 거기에다가 20% 세율을 때리는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를 부담한다. 쉽게 말하면은 조세 특례 제한법 있죠. 거기에서 규정한 조세 특례, 그러니까 세금 감면. 소득세법은 저 양도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 보시면 세금 조세 감면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조세 감면 해준 거에 조세 예를 들어 500만원을 조세 감면해준다. 그러면 500만원에 곱하기 20% 해가지고 100만원을 500만원 곱하기 20%니까 100만원이죠. 그 100만원을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조세 감면액의 20%를 곱한 금액은 또 납부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는 납부하니까 현금 유출 항목이죠. 그렇지만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송금 불산이 반다는 겁니다. 외워야 되겠죠. 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이런 법인세 비용은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나옵니다. 이 법인세 비용이 아주 가로치고 법인세 얼마, 법인 지방소득세 얼마, 그 다음에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얼마. 그러면 좀 헷갈려요.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이것도 송금 불산이 시키는가? 이렇게 막 헷갈리니까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지세 매입세 말했죠? 어차피 이 부가지세 매입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지세 매입세액은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 500만원 부담하면은 나중에 부가지세 신고할 때 다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현금 유출 항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예시 보시면 법인 사업자가 사무실을 임차해 가지고 월세 100만원인데 부가세 10만원, 그러니까 1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업자한테 지급하는 경우죠. 임대업자가 월세 플러스 부가치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받는 경우입니다. 상가니까 상가,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임대는 면세, 상가 임대는 과세입니다. 부가치세 과세다. 그러니까 부가치세 10만원 포함해가지고 110만원 받아가지고 10만원 국가에 납부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이 10만원은 어차피 이 법인사업자가 사무실 임차인이죠. 이 사람은 어차피 10만원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매입세 공제 받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10만원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에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 보시면
부가지세 매입세액 처리가 나옵니다. 이 부가가치세법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겠죠? 사업자가 용역, 제한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법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근데 또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에 보시면 잘 나옵니다. 이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그 매입세액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사업자는 이거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비용 처리한다는 겁니다. 비용 처리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해줄 것인가? 라는 거죠. 이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게 있고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일단 매입세액 공제하는 항목 있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고 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그런 경우는 세법상 뭐예요? 세법상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유보 이런 식으로 세무 조정한다는 겁니다. 원칙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유보로 세무 조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미교부했다. 중요한 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 된다겠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게 당연히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다. 그러니까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이런 식으로 세무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 수취를 반드시 해야 돼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은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를 해야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죠. 일반인들 처음에 사업 하지도 않다가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상가 땅에다가 지금 음식점 차리려고 건물을 짓는다. 근데 세금 계산서 그러면 뭐 설계 비용도 나오고 감리 비용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를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겠죠.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금 계산서 수취를 안 했다. 그리고 뭐 또 그 과세 기간 종료했고 20일 과세 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지났다. 이러면은 당연히 송금으로 아니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로 세무 조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비영업용 소형주택 수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이죠. 이 상가 있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상가 임대인 이 사람이 음식점을 차리려고 음식점을 음식점 업 임대하려고 도로 앞에다가 상가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상가를 지었다. 그럼 이 사람이 내가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아야지 그만큼 부가시세가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가용 있죠. 자가용 소나타라고 할게요. 소나타에 대한 유류비 그 다음에 뭐 주차비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이거 업무 관련성 있다고 우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나 라고 하지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자가용 이런 거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매입세 공제 안됨. 그럼 매입세 공제 안되면 이거를 비용 처리할 수 있냐? 이때는 취득 부대 비용 처리한다는 겁니다. 매입 부대 비용 처리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그 논리가 정립이 돼야지 이게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부가가치세를 일단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 접대비한 대한 매입세액이죠. 접대비 가산한다.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대비는 쉽게 말하면은 내가 법인 사업자가 접대하는 거예요. 거래처 직원한테 납품 받아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은 티몬 같은 경우 있잖아요. 티몬 이런 티몬에 납품하려고 제조업자 있잖아요. 제조업자가 자기가 식기 업자인데 티몬 직원한테 이제 접대하는 거예요. 음식점 가가지고 고급 요리 먹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나오겠죠. 음식점 업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10% 붙습니다. 그럼 그 부가가치세 10% 예를 들어서 50만원 샀다. 음식점 가가지고 50만원 쓰면은 부가가치세가 5만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총 음식점 업 그 음식값은 55만원이 되겠죠. 그럼 이 5만원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냐 하면은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어차피 이 접대 같은 경우는 사치잖아요. 그 유흥업 있죠. 유흥업 이런 데 가서 접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싸요. 단가가 비쌉니다.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주로 그 사치, 향락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 5만원이 있죠. 이 5만원은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그럼 회사는 이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비용 처리하는 경우죠. 비용 처리할 때 이거는 접대비에 가산한다. 접대비에 가산해가지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으로 손해조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부는 취득가 차원. 이거는 자산의 취득공과에 또 다시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 못 받잖아요.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이거를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500을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5천짜리를 구입해 가지고 원재료를 5천에 구입하면 500 이 부가가치세가 붙잖아요. 근데 이 500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이거를 물건값에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5,500로 해가지고 전가시키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전가시킨다. 물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물건 가격이 500만큼 올라간다.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그거를 물건값에 포함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5,500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당연히 세법상 업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자본적 지출은 취득 부대 비용, 수익적 지출은 송금 처리. 이게 지금 말로 하니까 어려운 거지 이 문제 풀면은 금방 이해됩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 송금 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고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부가가치세법 보시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여기 보론 보시면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하는 경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시, 제가 말했죠, 이건 식당, 제가 아는 분이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음식점 임대를 한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나타를 구입할 때 차를 사면은 그 매입세,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값이 2천만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200만원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2,200만원을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200만원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이 부동산 임대업자가 가지고 자기 부동산 임대에 관련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 차량은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 영업용 차량은 매입세 공제 가능. 근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 불공제. 다만 있죠, 마티즈 같은 거 있잖아요. 마티즈 같은 경우는 구입한 경우,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안 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 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업무용으로는 마티즈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티즈 사면은 매입세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해주고, 일반 그 차량들은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3,300만원을 주고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때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300만원이다. 그러면 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 안 된다고 했죠. 비영업용이잖아요. 영업용 차량, 택시 이런 거는 매입세 공제해 주지만, 영업용 차량이라는 거는 직접 그거를 영업용으로 뛰는 겁니다. 영업에 사용하는 그 차량 같은 경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300만원 이거를 자산 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를 3,300만원으로 이제 기재를 한다는 거죠. 자산으로 처리한다. 차량 구입할 때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차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비용 처리한 경우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한다. 즉시상각 의제는 감가상각비 보시면 나옵니다. 유류비대를 지급한, 그러니까 유류비 지급한 경우 당연히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회사는 차량 유지비로 비용 처리한다. 근데 영업용 승용차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택시죠, 택시 이런 거는 영업용으로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해준다. 그러니까 300만원 이건 당연히 매입세 공제해줍니다. 매입세 공제해주기 때문에 일단 회사는 자산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 상급금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부가가치 납부할 때 이 상급금은 소멸한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 무관 자산이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도 해주지 않고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이런 식으로 세무 조정한다 라는 겁니다. 이 공과금은 조세에 의해 강제적 부담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송금에 산입한다 라고 나와있죠. 송금,
이거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개발부담금, 토지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폐기물 처리 부담. 이거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회사에 고지서가 날라와가지고 납부하러 날라옵니다. 그러면 납부하는 거죠. 법령 위반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공과금 중 송금 불사입되는 거는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사한다. 즉 임의적인 출연금, 이거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폐수 배출 부담금은 법령 의무 불이행. 그러니까 회사가 몰래 그 제가 옛날에 그 시골 살았는데 거기 물고기들이 힘이 없어요. 막 돌아다니는데 배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잡았거든요. 근데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오염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버렸는데, 예. 이게 폐수 오염물질을 강에다 버리는 사람,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 법령 의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폐수 배출 부담금 이거를 부담시킵니다. 그런 경우, 이런 경우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 벌과금 있죠. 제가 말했죠. 벌과금. 법령 위반, 이건 형법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 관세법 위반을 지급한 벌과금, 교통사고 벌과금, 그 다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가산금, 과태료, 가산금, 벌금, 국외에서 납부하는 벌금, 이런 거는 세법상 송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이런 식으로 세무 조정한다. 그리고 만약 가공 거래인 경우, 업무 관련성이 없는데 가공, 가짜입니다. 가짜 거래다. 가짜 거래인 경우에는 입금산이 대표적 상여. 거래가 없는데 가짜로 거래를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걸린 경우, 고발 조치된 경우에는 입금산입 상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체료는 송금을 인정해줍니다. 연체료. 이 연체료 있죠? 연체가산금, 지체상금, 이런 거는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가산금은 송금 불산입, 연체료는 송금 산입,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송금 불산입. 징벌 목적입니다. 징벌 목적으로 손해배상금 지급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징벌적 목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한 손해배상금 3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송금 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한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영수증 제한은 다음에 하겠습니다.